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데일리 NBA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1일 일요일 아침 경기들이고요. 꽤 오늘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덴버 대 휴스턴의 경기입니다. 덴버는 역사를 쓰는 요키치와 무결점 화력이라고 정했습니다. 일단 요키치가 대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133번째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했는데요. NBA 역대 센터 어시스트 1위에 등극이 됐습니다. 본인의 득점은 물론 역시 뭐 어시스트를 포함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위력적인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자, 그리고 덴버는 12월 들어서 리그 최강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야투율, 3점 슛 성공률 모두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전 공백을 지우는 뎁스의 힘입니다. 에런 고든과 크리스티안 브라운, 페이튼 왓슨 등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 존슨과 뭐 하더웨이 주니어 등 윙자원들이 완벽하게 공백을 메워주면서 6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휴스턴은 역대급 충격패와 흔들리는 멘탈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일단 직전 경기 뉴올리언스전에서 25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연장에서 패배하면서 구단 역사상 최악의 대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다잡은 승리를 놓쳤기 때문에 팀 분위기와 수비 집중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 4연패를 기록 중인데 홈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원정만 나가면 실점 억제력이 무너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듀란트와 생군의 고군분투가 있긴 하지만 팀 단위 수비 조직력이 좀 무너진 상황에서 오늘 경기 덴버를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덴버를 상대로는 이미 시즌 2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열세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라인업을 보게 되면 왓슨이 퀘스처너블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오늘도. 자, 매치 포인트는 상승 궤도의 덴버와 심리적 붕괴 휴스턴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모든 지표에서 덴버가 압도적인 우세가 좀 예상되는데요. 요키치라는 확실한 컨트롤 타워와 물오른 머레이의 화력을 앞세워서 휴스턴의 흔들리는 수비가 좀 공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휴스턴은 직전 경기 충격적인 역전패에서 좀 멘탈이 추스르기도 전에 또 원정 경기를 해야 됩니다. 자, 휴스턴이 승리하려면 생군이 요키치와의 매치업에서 대등하게 버텨줘야 되는데 생군이 조금 흥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직전 경기에서도 뭐 물론 성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좀 무리한 공격을 계속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들어서 최고의 야투 효율을 보여주는 덴버의 화력을 감안할 때 뭐 덴버가 홈에서 7연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를 가져온 이유는 좀 어려운 경기긴 하지만 덴버의 고배당 그리고 핸디캡도 높지 않기 때문에 덴버로 한번 배팅해 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올리언스 대 인디애나의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스는 구단 역사에 남을 기적 그리고 파죽의 3연승으로 정했습니다. 자, 직전 휴스턴전에서 무려 25점 차 열세를 뒤집고 연장 승부 끝에 승리를 하면서 구단 역대 최다 점수 차를 역전승 기록을 새로 갈아치웠습니다. 자, 개막 후 최초로 3연승을 기록하면서 뭐 좀 탱킹 팀이긴 한데 지금 분위기는 최고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연승의 이유는 부상자들이 돌아왔다는 것인데 허브 존스 그리고 조던 풀이 복귀하면서 전력이 꽤나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허브 존스는 직전 경기에서 8개의 스틸을 기록하면서 리그 최정상급 수비를 과시했고 트레이 머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의 높이를 완력으로 제압하면서 페인트존 우위를 점했는데요. 뭐 신인 데릭 퀸의 더블 더블과 샤딕 베이의 클러치 득점력, 뭐 좋은 부분들이 지금 좀 호재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디애나는 뒷심 부족이 오는 3연패의 늪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일단 직전 경기 뉴욕과의 경기에서 16점 차 리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3연패에 빠졌습니다. 뉴욕이 차포를 다 떼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본 게 된 거고요. 자, 할리버튼이 시즌 아웃된 이 빈자리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마드가 커리어 하이급인 31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로테이션의 안정감은 예년만 못한 느낌이 있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이 팀의 중심을 잡고 있긴 해도 주변 동료들의 지원 사격이 기복을 보이기 때문에 경기 막판에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클러치 타이밍에서도 좀 밀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해서 이 경기는 나란히 6승팀끼리의 맞대결이고 솔직히 말하면 뭐 양팀 다 탱킹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뉴올리언스가 의도적으로 져도 좀 이상하지 않은 경기긴 하지만 일단은 매치 포인트는 기세 뉴올리언스 반등이 절신한 인디애나로 잡았습니다. 뉴올리언스는 허브 존스의 압도적인 앞선 수비를 앞세워서 인디애나를 압박을 할 거고 최근에 쾌조의 컨디션에 보이는 트레이 머피 3세와 샤딕 베이의 윙 라인은 인디애나가 감당하기 버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디애나는 시약함과 네마드의 기대를 걸어야 되지만 뉴올리언스가 부상자가 돌아오면서 좀 스쿼드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또 인디애나가 5할 미만 팀들에게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뉴올리언스의 상승세를 본다면 뉴올리언스가 홈에서 4연승을 거둘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뉴올리언스 승과 핸디 승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 탱킹 팀을 너무 믿을 필요는 없다. 물론 탱킹 팀들끼리도 서열이 좀 정리가 되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번 시즌을 달리지 않는 팀을 너무 메인 베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샬럿의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안방에서의 화풀이 압도적인 높이의 힘으로 정했습니다. 자, 동부 컨스퍼런스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디트로이트입니다. 홈에서 11승 2패로 안방에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직전 댈러스전은 연장 혈투 끝에 역전패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면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케이트 커닝햄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로테이션 뎁스도 듀링과 슈터투가 버티는 인사이드는 리그 최고 수준이고 벤치 자원들도 꽤나 나쁘지 않은 활약도를 해주고 있다. 자, 샬럿은 완전체 백코트 화력과 연건 트리오의 비상으로 정했습니다. 일단 라멜로 볼이 돌아오고 나니까 역시나 공격력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팀의 전체 이 공격 조립이 잘 되고 있고 직전 애틀랜타전에서는 3점 슛을 24개를 몰아치는 가공할 만한 화력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크니플이라는 신인왕 후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불안한 수비와 원정 기복인데 공격이 아무리 잘 돼도 수비가 안 되면 말짱강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126 실점을 허용했고요. 특히나 디트로이트처럼 높이가 강한 팀을 만나면은 페인트 존 수비가 될 가능성이 좀 만무합니다. 자, 매치 포인트는 창가 방패 그리고 높이의 차이라고 봤습니다. 자, 리그 최강의 인사이드를 보유한 디트로이트와 폭발적인 외곽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샬럿의 대결인데요. 샬럿이 탱킹 중이고 1위 팀 대 탱킹 팀 이거는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점칠 수 있는 경기입니다만은 일단 이 경기 디트로이트 승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변수를 얘기하고 싶은데 어, 샬럿의 3점 슛이 비정상적으로 터지지 않는 한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와 인사이드를 점령할 수 있는 디트로이트가 이길 수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샬럿의 3점 슛이 비정상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3점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경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트로이트 승을 추천드리는데 뭔가 그런 부분이 거슬리는 분들은 어차피 샬롯도 디트로이트의 골밑 공격을 받아내기 어렵고 샬롯이 3점이 터진다면은 경기가 접전으로 흘러갔을 때 오버 마킹이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승과 오버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멤피스 대 워싱턴의 경기입니다. 자, 멤피스는 강팀 공포증 극복과 자책주의 귀환으로 정했습니다. 일단 서부의 강호 미네소타를 6점 차로 꺾으면서 5할 승률 이상팀 상대 11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약팀한테는 강하고 강팀한테는 약했던 좀 강팀 판독기에 오명을 벗어 던지면서 멤피스가 분위기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렉 잭슨 주니어의 에이스 모드가 상당히 좋은데요. 클리퍼스전 31득점에 이어서 미네소타전에서도 28득점 12리바운드 3블록으로 공수 양면에서 경기를 지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스쿼드를 보면은 자모란트, 제기디 등 지금 주축 선수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업 자원들이 제 몫을 다 해주고 있다. 벤치 득실 마진에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신인급 자원들이 너무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워싱턴은 연건들의 복귀에도 여전한 탱킹의 그늘입니다. 자, 반가운 부상 복귀는 알렉사르와 그리고 쿨리발리가 부상해서 돌아왔습니다. 다만 돌아온다 해서 별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전히 공수 짜임새는 리그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일단 25경기 누적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359점입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샌안토니오한테도 완전히 개 박살이 나 버렸습니다. 수비가 아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멤피스 원정에서 7연패를 기록 중일 정도로 이 멤피스 원정만 가면 조금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풀탱킹 중인데 갑자기 멤피스 원정에서 승리한다? 이것도 좀 얘기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멤피스 라인업을 봤을 때 참 괴리감이 많이 듭니다. 이 선수들 이 누군지 하나하나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정말 신인급들이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름값을 빼고 본다면 지금 멤피스는 어마어마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졌는데도 세컨 유닛 선수들이 주전급 활약을 해주고 있고, 워싱턴은 주전 벤치 가릴 것 없이 수비 로테이션이 엉망인 상황입니다. 거기에 슈퍼 MVP죠. 지금 자렌 잭슨 주니어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멤피스의 약팀 학살 본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고요. 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편안하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저는 이 경기를 멤피스가 12.5나 받았다. 이 핸디가 과연 이 멤피스라는 라인업 얘네들을 보고 12.5 마이너스 핸디를 간다? 이거 조금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승 정도는 눌러보겠는데 핸디는 조금 소액으로 따로 빼서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땡기진 않네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는 유타 대 올랜도의 경기입니다. 자, 유타는 기세등등한 영건의 백코트와 그리고 치명적인 수비 구멍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유타가 최근에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탱킹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분도 잘 안 갑니다. 일단 키온테 조지의 MIP급 대폭발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직전 레이커스전은 34득점을 포함해서 커리어 첫 3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인 아이제아 콜리어까지 가세하면서 백코트 화력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자, 근데 마카넨이 없다 보니 역시나 골 밑에서 힘이 좀 빠집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선수가 없으니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여지는데, 레이커스전에서 자유투 16개를 미스했다. 이런 것들이 역시나 유타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7경기 평균 130실점 이상을 하고 있는데 수비가 영 좋지 않습니다. 화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실점하면은 매 경기 이기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랜도는 벤케로의 트리플 더블과 인사이드의 힘입니다. 자, 방케로의 올라운드 활약. 역시나 올랜도는 방케로가 돌아와야지 팀이 돌아갑니다. 직전 덴버전에서 26득점, 16리바운드, 10어시로 커리어 3호 트더를 작성을 했습니다. 팀은 패배했지만 경기 내용은 썩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웬데 카터 주니어와 방케로를 앞세운 올랜도는 덴버를 상대로도 리바운드와 페인트존 득점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높이가 낮은 유타를 상대로 인사이드를 완전히 박살을 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랜도가 이번 시즌에 유별나게 좀 무너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덴버전 2쿼터 막판에 허용한 35대 7 런은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은 다시 좀 분위기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따라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좀 한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빨리 좀 회복을 하는 힘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을 보면은 올랜도가 좀 이래저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유타는 여전히 마카넨이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매치 포인트는 키온테 조지의 화력과 올랜도의 골밑 지배력으로 정했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키온테 조지와 방케로의 화력 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카넨이 빠진 상황에서 올랜도의 높이를 제어할 가능성은 저는 유타가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유타의 최근 수비 지표를 감안했을 때는 올랜도의 페인트 존 공세를 막아낼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좀 블랙아웃이 되는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올랜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유타가 또 밑도 끝도 없이 득점이 많이 들어가면서 승리를 거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올랜도 승이 무난한 선택지지만, 만약에 또 블랙아웃 구간이 오고 유타가 막 화력이 터져버리면은 올랜도가 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오버가 또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취향껏 올랜도 승과 오버를 둘 중에서 골라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클리퍼스 대 레이커스의 LA 더비입니다. 자, 클리퍼스는 제임스 하든의 복귀와 턴오버 악몽 탈출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 시티전에서 하든이 빠지고 나서 시즌 최다인
29개의 실책을 범했습니다. 이 실책으로만 상대에게 38점을 헌납하면서 대패를 당했는데요. 현재 5연패 중이고 11경기 1승 10패로 팀 분위기가 최악이고 홈에서 8연패 중입니다. 자, 홈 어드밴티지 없어요. 자, 다행히 오늘 경기 하든이 이제 부상에서 돌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얼만큼 다시 수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든이 있다고 해서 막 이겼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전 경기 실책 막 29개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든이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평가하기는 어렵고, 자, 레너드가 부상 복귀했는데 영 지배력이 보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 볼게요. 레이커스는 돈치치 르브로의 화력 쇼와 경관 시스템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일단 유타전에서 시즌 최다인 143점을 몰아치면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돈치치 45득점 14어시스트 11리바운드라는 압도적인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요. 르브론 제임스도 28득점을 하면서 활약을 했습니다. 자, 유타전에서 7개만 실책을 했기 때문에 경기 운영면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스틴 리브스가 빠진 자리를 마커스 스마트가 잘 메워줬습니다. 다만 하치무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하치무라는 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워드 자원입니다. 빠질 경우에는 다소 좀 상대 존 콜린스나 레너드를 막는데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을 보면 하치무라 출전 여부 좀 체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치 포인트는 안정적인 화력의 레이커스 대 배수의 진을 친 클리퍼스입니다. 일단은 지금 더 이상 뭐 클리퍼스가 지면 안 되는데 하필 또 이런 타이밍에 LA 더비를 하게 됩니다. 좀 골 때리는 상황이거든요. 하든이 돌아오면서 턴오버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돈치치 르브론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전력의 짜임새가 좀 부족해 보이고, 레이커스는 최근 14경기에서 11승 3패를 기록하면서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11승 3패와 10승 9패, 10승 1패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리퍼스가 하든이 돌아왔기 때문에 지난번 경기 같이 완전 대패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겠지만, 결국은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LA 레이커스의 지금 전력 우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세도 좋고 전력 우세도 있고요. 다만 오늘 하치무라가 결장을 하게 된다면 조금 경기가 이상하게 흐를 수 있어서 지금 뭐 배당은 썩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레이커스 일반승 정도로 뭐 클러치까지 생각하고 배팅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과감하게는 뭐 요 정도 핸디는 파울 작전도 있으니까 뭐 핸디도 접근해도 되는데, 지금 저는 그냥 랄 일반승 그렇게까지 강력 추천해 드리는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평소보다 좀 많은 경기들을 추려봤는데 좀 길었습니다. 요거 내용 들으시면서 생각과 좀 맞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 베팅하시면서 한 배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아침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